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늘면서 오늘 우리 양시장 4% 안팎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참 어렵게 끌어올려온 장이었는데 떨어질 때는 왜 이렇게 빠른 건지 야속하게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지면서 힘 빠지는 월요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계좌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탄탄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의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1시간 동안 꽉 채워주실 이지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도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한 주를 시작하는 만큼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을 텐데 요즘 장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어느 정도 사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늘 이런 장을 맞이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럴수록 저희가 더 냉철하게 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오늘 방송하러 오는 길에 상당히 이제 마음이 좀 무거운데,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은 뭐 미리 예측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어떤 예측했던 부분이 또 반드시 맞는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 내 감염이 확산,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산되리라는 것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잘 되었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큰 폭을 좀 밀렸고, 조정이 이제 단기간 하루 이틀에 끝날 모양도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 물러서야 될 정도로 겁을 많이 먹어야 되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 나름대로 시장에 20년 이상 있으면서 좀 봐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보면, 물론 이제 제가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전략을 잘 세우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어떤 위험성보다는 기회 요인이 좀 더 많다는 부분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전략이나 이 관계된 부분은 오늘 강의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부분과 함께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부분. 시장이 어려울수록 또 한 해를 놓고 보면 어쩌면 여기가 또 연중의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저희와 같이 이제 전략을 좀 세우시고, 이럴 때는 항상 멘탈이 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으셔야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번 위기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멘탈도 한번 다잡으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기회 저희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운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정말 이 기회에 멘탈 잘 부여잡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더 탄탄하게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 이 두 대의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 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매수가,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3가지 알려주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외에도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목록이 나옵니다. 바로 클릭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외에도 장중에도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멘탈 관리에 도움되는 말씀도 들으시고 또 장 전략들도 가득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장 어땠는지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뛰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주환 전문가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장 뭐 누가 봐도 급락의
상당히 장이었습니다. 외국인들 대량의 매도를 했고 특히 IT 섹터에 집중되는 매도를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 특히 지금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거래를 하는 단기 스윙 펀드 물량들이 대거 일단 출회가 되었고 여기에 우리 프로그램 차익 거래를 하는 기관들 매도 물량 역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아래쪽에서는 분명히 사지만 최근에 이제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가권에서 따라가는 부분 혹은 받쳐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주체가 개인이 될 수밖에 없고 수급에 이렇게 지금 현재 꼬여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지역 내 감정 확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이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의 형태를 보면 개인이 여전히 좀 강한 매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끝날 모습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제 가격 조정은 이번 주가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과 모레 굉장히 이제 일정이 좀 중요한 일정들이 이어지는데 일단 미국장에 오늘 시장에 대한 반응을 일단 좀 첫 번째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어느 정도 가셔야 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폭을 인하할 것인가라는 부분, 이 부분이 또 다시 이제 증시의 좀 하나의 그 키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내일 정도 하락하게 되면 지난 목요일부터 목, 금, 월, 화요일 정도 하락이 내일 정도에 급락이 좀 이어지면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매수했던 분량이 대부분 반대 매매에 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나 모레 오전 정도 돼 시장이 좀 급락을 한다면 개인들의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제 바닥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너무 이제 공포스럽게 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이제 전략적으로 좀 대응할 부분이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강의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시장의 급락은 일단 이번 주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루어지냐 관찰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장 급락이 나왔지만 이제 이번 주에 저점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고요. 자세한 전략은 저희가 또 마무리 시간에 강의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종목 상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LTC 신청을 해주셨고요. 매수가가 1,800원 그리고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LTC 1,800원 오늘 종가가 1,750원인데 글쎄요. 매수 시기가 이전에 저점에서 들어가셨을지 아니면 오늘장에서 여기가 저점일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들어가셨을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종목 좀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소재와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공정 소재와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 이제 공정 소재 같으면 전방 산업에 따라서 거의 등락이 결정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디스플레이 쪽에 어쨌든 포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반등 정도 이상의 좀 가격 흐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급락과 함께 큰 폭으로 좀 밀렸는데 오늘 이제 주식 상담에서 좀 한 가지 이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시장이 밀리면서 우량 종목이든 우량 종목이 아니든 일단 대부분 다 같이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은 너무 참고를 하시면 기술 부분에서 우량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의 효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을 이탈했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특히 우량주일 경우에는 지지선 이탈했다라고 보더라도 내일, 모레까지 꼭 확인 이후에 대응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LTC 이제 바로 기술적 부분을 좀 보시면은 이 종목도 지금 현재 12월 달에 IT 섹터 반등 줄 때 같이 반등을 줬다가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다시 이제 급락하는 모습. 펀더멘탈이 좋아지거나 혹은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부분은 아니고 전체 섹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600원 정도 지금 이제 1,800원 아마 지금 저점권에서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아래쪽에 지금 지지선은 이전 저점이었던 16,000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이 이탈되지 않으면 일단 반등은 나올 걸로 기대가 되지만 섹터의 특성상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반등 목표 가격을 12,600원 정도까지 좀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중국의 IT 종목들 생산 차질과 관련돼 가지고 좀 혜택을 반대 극복적으로 우리나라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휴대폰 IM 관련된 쪽하고 최근에 이제 LCD 관련된 쪽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LCD 관련된 쪽, MLCC, 반도체 요 네 가지 정도를 중국 생산 차질 오히려 우리나라는 좀 덕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재 LCD도 굉장히 어려운데 디스플레이도 만약에 그런 경우에 반대 극보가 들어와서 시장이 좀 안정화된 위에 반등을 준다면 12,600원 목표가 밑에 지지선은 1,6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LTC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지선은 1,600원 선 그리고 반등 나온다면 목표가는 12,6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NF요. LNF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310원에 10%예요. 네, 25,310원에 10%요. 네.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셨어요? 이 종목은 한 달 안 됐는데 한 2, 3주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초부터 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확인하고 이제 얼마 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개파락 나오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 종목 2차 전지 때문에 샀다 그렇죠? 25,310원에 샀는데요. 예.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오늘 이렇게 좀. 요 사신 이유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사셨다 그렇죠? 예. 전망 예. 때문에. 예, 전망 때문에 사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 종목이 물론 이제 앞으로 당연히 주도 섹터하고 가능성이 많은 섹터는 맞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LNF는 같은 섹터 내에서 소재와 관련된 부분인데 좀 약하죠. 왜 약합니까? 실적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적이 나아진 정도도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는 맞지만 그 안에서 강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난주 이제 우리 시장이 정상적인 조정 이후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게 목, 금, 그다음에 오늘까지 이제 월요일 이렇게 한 3일 정도를 놓고 과연 이제 수급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도 섹터에서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시장이 어렵더라도.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보면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권유하고 싶지가 않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줬는데 사실 이 반등도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굉장히 약한 반등이다 그렇죠. 대부분은 지금 한 이 정도가 있는데 반등은 약했고 떨어지는 부분은 거의 뭐 지금 상승분을 거의 절반 이상 되돌려 버렸다 그렇죠.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22,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네. 아마 지금 그래도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지고 22,000원 정도 지지를 받아서 반등을 주면 1차 목표 가격은 이전에 제가 이제 28,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28,5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매수한 가격대 아마 여기도 좀 지지선 저항선이 좀 형성될 거예요. 26,000원도. 그래서 26,000원과 28,500원 사이에서 일단 청산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지금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지금 혹시 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좀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그냥 놔두시고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좀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하세요. 차라리. 다른 종목이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가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목금 월요일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이군요. LNF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26,000원에서 28,500원 정도 됐을 때 팔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2차 전지 관심을 가지시면 네. 대장주는 뭐 LG화학, 삼성 SDI, 뭐 일진 머티리얼, 첨보 이런 쪽으로 추가 매수 보세요.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거요? 예. LG화학이요? 예, 알았습니다. 예. 네, LNF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22,000원 선 지지로 해서 26,000원에서 28,500원 사이에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국콜마. 한국콜마요. 매수가와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47,700원. 네. 25%요. 47,700원에 25%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는 언제 들어가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한 2주 전에 들어갔습니다. 2주 전쯤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 안 좋아서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 2주 전에 사셨구나. 그렇죠. 예. 자, 이 종목 특별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이렇게 좀 미리 선침해 놨었는데 그렇게 빠지네요. 네, 그럼 좀 길게 보고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사셨다 그렇죠? 예.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어떤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장기적인 좀 예. 관점을 사셨는데 사실 한국콜마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꼬여 있는 종목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전에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컸을 때는 사실 회사 내용이 그렇게 안 좋아서 하락이 컸던 건 아닙니다. 대주주와 연관되어 있는 좀 불미스러운 일로 해가지고 많이 하락했다.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하락이 깊어졌
넘어졌고 사실 그때에 관심 좀 받아볼 만한 주식이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반등을 줄 때 충분히 이제 갈 만한 자리에서 또 다시 이제 중국의 코로나19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이 종목은 어쨌든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소비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또 미끄러졌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어떤 저희 주가의 흐름으로 보면 좀 운이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 종목을 사신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조금 이제 어려운 구간에 사셨다라는 건 맞죠. 만약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여기서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저점을 잡는 요 구간 안에서 행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전의 하락이 어떤 펀더멘탈 상이 아니고 일시적인 악재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락이었고 상승까지 잘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돼버렸다 그랬죠. 신종 코로나 중국 소비재 영향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직접적인 부분에서도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미끄러져 내렸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54,700원이 이제 한번 꺾여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매물대가 좀 형성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은 여기를 좀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넘어가긴 조금 어렵고. 지금 이제 시장이 급락하면서 지금 떨어졌는데 일단은 직전에 저점이었던 39,100원인데 이 39,000원에서 지지선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9,000원 정도에서 지지선을 좀 잡으면 이 종목은 추가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아마 중국 소비재 관련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거쳤다가 반등을 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짧은 관점으로 보시는 거라면 목표 가격은 54,700원이 되고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성을 맞췄다면 비중을 추가로 늘리거나 하지 마시고 54,000원 돌파까지 좀 보시고 장기로 보신 다음에 이 윗라인까지 좀 볼 수 있습니다. 60만 원대까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목표 가격은 아래쪽에 39,000원 지지로 1차는 54,700원, 2차는 65,000원으로 설정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목표 가격 높게 드리는 이유는 장기로 보신다는 관점이시고 한국 콜마가 펀더멘탈 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서 한번 대응을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콜마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기간 조정 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39,000원 선 지지선으로 해서 목표가는 54,700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65,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테스를 오늘 23,300원에 20% 샀거든요. 네. 근데 내일 빠지면 추가로 더 매수할까요? 테스를 지금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네, 23,300원에 20%. 오늘 예. 좀 장이 조정을 받아서 이제 여기가 저점인가 싶어서 들어가셨는데 내일 또 하락을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할지 이 부분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비중을 20% 매수를 하셨고 23,300원 평균 단가가 되셨다 그렇죠. 예. 이제 추가 매수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바로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요. 조금 이제 하기 좀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도 테스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강했다 그렇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강했고 다른 종목들이 급락이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선방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조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 종목의 주체가 어느 정도 방어의 의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수급도 미약하지만 그래도 급락하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신다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는 좀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해서 지금 이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좋거나 앞으로 펀더멘털이 확 나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종의 이제 강한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겠지만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좀 한정되어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술적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전에 제가 이제 설정해둔 지지선이 22,500원입니다. 22,500원인데 거기는 뭐 지금 깨지 않았고 오늘 이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22,500원 좀 지지가 되어야 되고요. 반등을 줬을 때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28,000원 정도를 일단 잡고요.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좀 선방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내일 정도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고 모레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오면 이 종목은 조금 더 빨리 좀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고점을 돌파해 넘어가기는 사실 실질이 좀 약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22,500원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28,000원. 이렇게 놓고 추가 매수 하시지 말고 그냥 좀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빠지면 10% 더 살까 싶었는데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요것만 일단 가진 것만 가지고 20%이기 때문에 추가 이제 매수하면 한 종목에 30% 된다 그렇죠. 그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28,000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테스 상담해 드렸는데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마시고 현재 비중 지킨 상태에서 반등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 솔루스, 두산 솔루스요. 매수가와 예, 비중 예. 어떻게 되세요? 29,500원. 네. 그 다음에 50%요. 29,500원에 50%요. 예, 예. 알겠습니다. 비중을 조금 많이 실으셨는데 29,500원이면은 지금 조금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추천. 추천 받아서 5만 원 매수하셨군요. 정도 간다 그래서. 네. 자, 이 종목은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분할돼서 재상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펀더멘탈을 분석할 방법은 없고 이제 오로지 현재로서는 기술적 분수 접근해야 되는데 이 종목이 고평가냐 아니냐 논란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NS별로 고평가 논란은 있는데 뭐 재무제표가 볼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으로 안 되고 일단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전지박 사업 관련된 부분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데 비해서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바로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해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무제표 없는 상태에서 논란의 여지가 고평가된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급등을 하고 밀리지 않고 옆으로 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사신 가격이 너무 고점에 사셨다 그렇죠. 거의 이제 최고점을 형성한 부분에서 좀 사셨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급등 이후에 행보를 했고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을 했고 다시 기간 조정을 봤는데 만약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보면은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상승하고 기간 조정 받고 상승하고 기간 조정 받고 그러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유지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이 종목이 올라가려고 애를 쓴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면 일단 펀더멘탈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지금 현재 이전에 밀집된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데 23,000원 정도 지지선이 좀 형성돼 있고 사신 가격이 지금 여기서 하셨다 그렇죠. 너무 높은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셨고 아마 지금 현재 상승 구간에서 계단식 상승을 좀 예상을 하셨는데 일단은 기간 조정으로 들어왔고 지금 현재는 이제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거래량을 볼 때 특별하게 이제 급락하거나 이렇게 차익 실현물이 크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 이후에 일단 재차 고점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보하는 구간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3,000원 지지선을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요. 반등을 줄 때는 직전 고점이 3만 원인데 3만 원이 돌파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돌파 못하면 매수하신 가격에서 일단 청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지선은 23,000원, 3만 원 1차 목표가인데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간은 지금 기간적인 양상을 좀 봤을 때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말일까지 좀 보고 있거든요. 이번 달 말일까지요? 예. 너무 짧습니다. 조금만 더 길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면 이렇게 단기간에 승부가 날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그러니까 조금 더 시기를 잡고 좀 대응을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두산솔루스 상담을 해드렸고요. 일단 기간 조정 후에 또 돌파 시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3,000원 지지 확인하시고 정고점 3만 원 돌파 확인하고 대응하자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네, 코아스템이요. 코아스템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300원에 20%요. 15,300원에 20%요. 네, 15,300원이면 그래도 꽤 오래 들고 계셨어요. 네, 네, 그래도 최근에 그래도 흐름이 좋아서 잘 올라와서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거든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더 갈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셔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좀 오래 들고 계셨다, 그렇죠?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이만큼 올라와서 네, 그래도 좀 희망이 생겼다, 그렇죠? 네, 이제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에서 워낙 많이 좀 밀렸다가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은 반등을 좀 줄 수 있죠. 그러면서 좀 왔는데 자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네. 좀 첨예하다 그렇죠. 자, 그 네. 부분을 바로 단기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걱정되시죠? 튀어가지 않을까. 자, 일단은 지금 15,300원인데 지금 20%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20% 필요한데 내일 일단 10%의 차익 실현하세요. 내일 일단 10% 차익 실현하시고 네. 나머지 이제 10%만 가지고 조정 기간을 좀 견딘 이후에 돌파가 좀 강한지 보세요. 자,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뛰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네. 네. FDA 삼상 신청했다고. 예, 예. 그러니까 희귀질환 치료에 대해서 이제 테마가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네. 삼성 임상 들어간다면서 기대감은 올라다 그랬죠. 펀더멘탈은 알고 계시죠? 지금 4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기대감으로 했지만 지금 펀더멘탈은 위태위태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무조건 10%는 절반은 청산하시고요. 그럼 거의 본전 근처에서 이제 청산이 되시겠죠. 되고 나머지 이제 10% 정도만 가지고 여기 지금 매물대가 한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10%만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관련된 기대감으로 일단 올라가는 가는데 그 부분이 일단 현실화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임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우리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줬다 그랬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이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서 참고 참아서 이제 거의 이제 본전이 왔는데 또다시 밀려버리면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절반은 청산하시고요. 네, 나머지 10%를 가지고 위쪽에 이제 매물대 돌파 가능한지 일단 한번 보자고요. 그 가격대가 15,700원 되니까 이 종목의 시세가 여기서 계속 이어지려면 한 16,000원 정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6,000원 정도를 넘어갔을 때 위쪽에 이제 18,5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6,000원을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확인하는데 이런 종목의 특성상 확인 과정에서 너무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내일 편안하게 일단 청산을 하시고요. 나머지 10%만 가지고 16,000원 돌파되는지 보자. 만약에 16,000원 돌파 안 될 때는 매수가 근처에서 바로 다 청산. 만약에 16,000원이 돌파가 되면 위쪽의 목표 가격은 18,500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너무 끌지 말고 절반은 청산하세요. 내일 밀리지 않을까요? 오늘 음봉 나왔는데. 그건 이제 내일 밀릴지 안 밀릴지 정도까지는 알기 힘들어요. 지금 일단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매도 신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보유를 하셔야 되고 대신 이제 목표 가격은 왔으니까 절반은 또 청산을 하셔야 되고 그럼 1차 목표가 왔으니까 절반 청산 후에 절반 보유 이렇게 좀 보시고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전략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코아스템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내일 10% 먼저 청산을 좀 하시고요. 나머지 10%는 16,000원 선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도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다름이 아니고 알테오전 네. 그 63,800원에 30%거든요. 알테오젠 63,800원에 30%요. 예. 지금 그래도 꽤 많이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근데 네. 그 타 방송에서는 그게 바이오주가 간다고
자꾸 한 50%는 간다고 50%는 안 간다고 하니까 한번 상의 좀 드려보려고요. 그냥 한 6개월 해가지고 한 15만 원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타방송에서는 자꾸 간다고 이쪽에서는 안 간다고 해서 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 63,800원에 들어가셔서 지금 그래도 꽤 많이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자, 이제 바이오주가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안 좋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셔서 오늘 또 우리 이주환 전문가에게 상담 받고 싶어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잘 사셨다 그렇죠? 63,800원. 굉장히 밀집된 구간에서 잘 사셨고 이후에 이제 큰 시세가 났는데도 안 팔고 잘 버티셨고, 그러니까 잘 살고 잘 버티셨다 그렇죠? 굉장히 나무랄 데 없이 매매를 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까냐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정의 폭은 또 얼마나 들어올 거냐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조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꺾이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아닌 거죠. 대신에 이제 이 종목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항체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이슈, 테마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 상승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갈까라는 부분은 사실 지금 이 종목은 1분기에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좀 그 실질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으로 좀 보고 들어갈 종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실적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2016년부터 17년, 18년, 19년 보시면은 계속해서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적자고. 적자 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적자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은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1분기에 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래쪽에 지금 63,800원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셨는데 굉장히 잘 사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은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일자 상승하고 지금 이제 조정받는데 약하게 매도 신호가 들어왔지만 이건 이제 조정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지를 좀 받을 거고, 아마 1차 지지는 한 86,000원 내외 정도에서 크게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더 떨어지지 않고 86,000원 정도 지지 좀 받고, 이후에 이제 조금 머뭇거리는 기간 조정 이후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들어왔던 매집 물량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꺾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비슷한데 뭐냐면 펀더멘탈은 안 좋은데 기술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이 나아지면은 방금 전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15만까지 갈 수 있을 거고,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고점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 헷갈리잖아요. 근데 실직이라는 거는 누구도 보증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비중이 30%잖아요. 30%면 이번에 86,000원 반돈 주고 올라올 때 한 10만 원 정도에서 일단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하세요. 갈지 안 갈지 불안한 부분이면 10만 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청산하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꺾일 때까지 가져간다. 13만 원이든 14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꺾일 때까지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절반 대응하시는 게 아마 제일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 종목을 들고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전량을 다 들고 15만까지 가겠다면, 다음번에 이제 10만 원 반동 줬을 때 꺾이면은 이제 이 종목은 일단 기술적으로 좀 모양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믿을 수 있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나빠지면 곤란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매수하셨고 또 이익도 많이 나 있는데 이 부분을 다 훼손시킬 필요가 없죠. 절반 정도는 10만 원 이번에 올라올 때 정리를 좀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 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수익 보고 계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10만 원 선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9,500원에 25%요. 19,500원에 25%. 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언제 들어가셨어요? 좀 됐어요. 좀 되셨어요. 근데 좀 올라갔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바로 또 조정을 받고 그랬는데 굉장히 또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 19,500원 한번 매수해볼 만한 자리였는데 좀 밀렸다 그렇죠. 이 종목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을 좀 받는다 그렇죠. 사업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고, 가장 이제 그쪽에 직결로 봤는데, 파라다이스가 작년 한 해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상승한 부분이 뭐 8월 달부터 반올렸던 부분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작년에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큰 폭 뛰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밀리지 않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영향이 없었으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안타깝게 펀더멘탈이 좋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나와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좀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때 실적이 굉장히 지난해 좋게 나왔고 행보 위에 급등을 줬을 때 이때 이제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간 조정을 잘 줬고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줬고 이때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꺾여버렸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갭으로 떨어져 버렸고 중간에 또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여기에 비해서 이제 여기 넘어오면서 굉장히 좀 많이 망가졌다 그렇죠. 지금 이제 보시면 16,000원 정도의 직전에 저점에 형성됐던 지지선이 있고 반등을 주는데 문제 이제 요 구간에서 딱 가격대가 물리는데 보시면은 이 구간대가 갭을 하락했던 갭을 메꾸는 자리고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인 19,500원 저는 여기가 이제 매물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물대가 갭을 메꾸는 자리에 직전 고점 자리까지 돼버렸기 때문에 두 개가 섞이면서 이제 고점 매물이 돼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16,000원을 지지선으로 좀 잡고 지금 현재 보면은 떨어지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지지선 테스트는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000원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16,000원 지지가 되면 일단은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시더라도 19,500원 정도에 오면 반등을 주고 시장이 좀 좋아져서 다시 19,500원 정도 오면 일단은 차익 실현 내지 본청을 하는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면 반등을 바로 주고 올라가면 요 구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넘어가려면 기간 조정을 좀 거치다가 올라가거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점을 너무 길게 보시는 게 아니라면 16,000원을 지지로 해가지고 매수하신 가격 19,500원 전후 정도까지 오면 일단 좀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이번에 이 영향을 좀 받아서 갭이 좀 나서 떨어졌기 때문에 갭을 메꾸는 자리로 올 거거든요. 그 반등의 정도를 좀 보시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 19,500원, 2차 목표 가격은 22,000원 이렇게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일 아침에 매수 올까요? 매도 네? 올까요? 매도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해요? 매도. 매도요? 아니요. 이럴 때 던지시면 더 투매입니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이제 갭락을 할 수 있겠죠. 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폭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갭락을 하면 16,000원 가격대에 거의 붙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매도를 하는 거는 그냥 지지를 보고 매도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던지시려면 좀 더 빨리 던지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던지실 것 같으면 내일 아침까지 떨어지는 거 어차피 내일 아침 시초가가 갭락인데 그렇게 되면 굳이 그 갭락에 던질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 여부를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다이스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16,000원 선 지지선으로 해서 매수가 근처에 올 때 빠져나오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지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난 한 주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알차게 이렇게 또 투자 팁들 챙겨드려야 할 텐데요. 이지환 전문가께서 오늘도 이번 주 전략들 아주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제 주간 전략을 월요일마다 좀 세워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는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게 머리도 좀 복잡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려왔는데 말쯤에 딱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 상황을 먼저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한 4,400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1,48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선물 시장에서 3,000계약 정도 매도했고 풋옵션 128억 매수했고 콜옵션 149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하방 쪽으로 조금 갔는데 그때에서 큰 물량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여기에
8천억 정도 추가를 매수했죠. 코스닥은 물론 조금 일부 매수를 좀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매도를 추가를 했고 풋옵션은 오늘 100억 이상 다시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과 경계성 매물이 나오고 있고 옵션 시장에서는 풋옵션으로 일단 해지를 거는 모양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생각보다는 매도가 많이 나온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방으로 미는 모습이 아니라 일단은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과 해지를 어느 정도 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읽을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섹터별 등락을 좀 보면 지난주에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지난주는 한 IT 섹터가 2% 정도 했고 여기서 외국인 4,800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간이 2,460 정도 매도했고 그러니까 IT 섹터는 주도 섹터인데 지금 양쪽으로 다 매도를 했고 그럼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오늘 또 추가로 하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도 3% 이상 하락을 했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 소폭을 매수를 했고 기간은 여전히 매도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진 운송 장비 업종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반듯반듯 나오다가 2.59% 정도 하락을 했고 외국인도 매도했고 기관도 매도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와 주도 섹터로 가는 섹터와 차기 주도 섹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비주도 섹터가 있는데 보시면은 주도 섹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비주도 섹터에서는 그대로 하락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락 쪽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다. 태양광 관련된 쪽으로 좀 올라갔다가 1.25% 하락했고 외국인 소폭 매수했고 기관에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종이 쪽이 굉장히 올랐죠. 제지 쪽이 많이 올랐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의 일단 테마성 진입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주도 섹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비주도 섹터는 여전히 관심이 없다. 시장에 대한 이제 반응은 이런 정도로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 매도가 나오는데 그 매도의 주체가 어디냐.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펀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과 관련이 있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단기 차익을 위해서 들어온 부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도 어렵고 환율도 올라가 있고. 그러면 외국인들 중에서 단기 펀드는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급락한 동안에도 장기적인 펀드는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 기간은 어차피 매수의 주체도 아니었어요. 매수의 주체도 아니었는데다가 프로그램 연계됐으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차익 거래에 의해서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연기금이죠. 오늘 소폭 매수를 했지만 연기금은 철저하게 보면 바닥권에서는 사지만 위쪽에서는 절대 안 삽니다. 그러니까 퍼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안 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매매고 작년에 연기금이 큰 폭의 수익을 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수익은 내는데 아쉬운 점은 시장을 좀 어릴 때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큰 폭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시사하는 부분이 이제 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좀 드릴 건데, 섹터별로 보면 등락을 지금 보면 이제 IT 섹터도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있습니다. 5G도 밀리고 반도체도 밀리고 MLCC도 밀리고 폴더폰도 밀리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전략을 좀 짤 건지 알아보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이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펀드, 단기적으로 펀드가 나갈 때 지금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월요일인데 이 3일간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3일간의 수급이 단기로 지금 매도가 나오는 물량이 장기로 매수가 들어오는 물량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기 물량이 보다 장기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섹터는 주도 섹터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려워도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후에 반등이 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 단기로 들어오는 물량이 장기로 들어오는 물량보다 더 많다. 이러면 주도 섹터에서 이제 탈락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럼 뭐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면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였죠. 오늘 급락이 나왔고 지난주에 안 좋았고 그럼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투매가 나오겠죠. 급락이 나올 거고.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내일까지 화요일 정도면 뭐냐면 개인들은 일단 아웃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신용 물량에 기대해서 지금 매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내일 정도 급락이 나오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거죠.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투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의 끝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금통위에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이러면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번 주에 정말 지금 대구 문제가 확산되고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격적으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되는 거는 바로 상승하지 않겠죠. 기간 조정으로 가겠죠. 기간 조정으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갈 건데 문제는 이런 주도주가 되면은 뭐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갈 때 주도주는 이제 바로 상승해 버리죠. 그다음 비주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갈 때 여전히 하락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다 같이 하락을 해도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나면 기간 조정 들어갈 때 주도주는 상승을 하고 비주도주는 여전히 하락하는 거죠. 갭이 이제 확 벌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주도주 쪽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방법이 그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도주는 뭐냐면 이전에 다 같이 크게 들어왔던 주도주에서 외국인들도 전체 자기 물량, 장기 물량들이 커버가 다 안 됩니다. 자기들도 선택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지금은 위급하기 때문에 패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방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이제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하락한 구간에서 손절을 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절도 솔직히 말해서 되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지금 손절이 안 되는 데서 현금화 시키는 게 의미가 없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런 부분이죠. 뭐냐면 현금화가 안 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주도주를 계속해서 주도주로 교체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차피 너무 많이 떨어져서 현금화 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대응 방안이 없다면 계속해서 비주도주를 주도주 쪽으로 교체를 해야 뭡니까? 나중에라도 어떤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나는 현금화 들고 이 부분을 대응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까 뭡니까? 가격 조정이 끝난 이후에 기간 조정이 들어갈 때 이런 종목은 날아갈 수 있지만 이런 종목은 기간 조정에도 계속해서 하락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가격 조정을 주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반등을 다시 줘서 본래대로 돌아왔는데 내 계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여기 내 주식이 가 있어야지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쉽게 좀 종목을 보시면은 요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굉장히 급락이 나오고 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 급락 아닌데 지금 보시면은 30만 7천 주 매수입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10몇만 주 굉장히 강하게 오늘 전체 매수한 물량 외국인 넘버 2죠. 삼성전기에 또 대량의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매수로 들어왔고.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지금 빠지면서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서 지난주도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장 막판에 수급이 계속 개인 매수다가 장 딱 끝나기 직전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로 돌아섰죠. 첨보 같은 경우는 오늘 전체적인 하락이 장이 급락한데 1%도 내일밖에 짧게 하락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급락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고 결국에 이제 주도주 쪽으로 집중하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지금 현재 이번 주에 가격 조정이 완전 공포에 극에 달한 이후에 다음 주에 기간 조정을 거치며 그 다음 주에 이제 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안정을 잡으면 이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날아간다는 거죠. 바로 상승폭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나 신종 코로나 관련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주식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토나 이런 걸 들고 있으면 다음 주에 기간 조정에 간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큰 폭으로 반등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내가 현금화 시켜서 이 종목들 위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쪽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번 가격 조정에서도 좀 덜 조정받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기간 조정 넘어가더라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은 이제 오늘 급락했고 내일도 좀 아마 급락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높지만 가격 조정의 하이라이트는 이번 주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후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종목도 위주로 봐야 되고 만약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MLCC 올해 큰 폭으로 등장하는 이 부분에 기대치. 서진시대 같으면은 당연히 5G와 관련된 부분. 첨보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세경 하이테크는 폴더블폰과 관련된 부분. 요 네 가지가 요 세 가지에 플러스 요거까지 해서 어쩌면 이 부분이 올해 시장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키포인트 종목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못 간다, 이런 섹터들이 못 간다. 그러면 시장 전체가 못 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목을 들고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왕이 지금 현재 어려운 구간에 승부를 보시겠다면 이런 주도주 쪽으로 가가지고
착오를 좀 기하게 된다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서 시장이 어려울 때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도주 쪽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 나가셔야 나중에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상 막을 수 없는 하락이 펼쳐지는 시장이지만 오늘 전해주신 이 전략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이지환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전문가의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 이지환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